안녕하세요. 저는 데이터브릭스에서 파트너 SL로 일하고 있는 신효정입니다. 오늘 이렇게 행사에서 발표할 수 있게 초대해주신 운영진 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 날씨가 엄청 좋더라고요. 하늘이 되게 파란데 주말에 어디 안 놀러 가시고 또 이렇게 세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제 하려고 하는 거는 데이터브릭스라는 회사가 제공하고 있는, 고객분들한테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인 이제 레이크하우스 플랫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이거 설명드리기 전에 혹시 이 행사 자체가 어떻게 보면 코딩하는 쪽에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정말 순수하게 어플리케이션 개발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조금이라도 다루시는 분이 계시나요? 뭐 통계 분석한다든지 빅데이터 분석해서 뭐 머신러닝 모델 만든다든지 이런 작업도 혹시 하시는 분 계세요? 세 분 정도? 그럼 나머지 분들은 정말 퓨어하게 개발하시는 데브옵스도 혹시 그럼 조금 와닿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저희가 살다 보면 커리어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한번 잘 재미있게 들어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제 레이크하우스 플랫폼이라는 거 설명하기 전에 데이터브릭스라는 회사 이름도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회사 소개하고 레이크하우스 플랫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브릭스는 아파치 스파크 오픈소스 프로젝트는 들어는 보셨죠? 혹시 써보진 않으셔도 이 오픈소스 프로젝트 만든 파운더들이 모여서 설립한 회사예요. 그래서 이거는 오픈소스 프로젝트지만 이거를 잘 아키텍처링해서 서비스화하면 돈이 되지 않을까 하고 한 10년 전쯤에 이제 만들어진 회사고, 아파치 스파크 하나로만 만든 게 아니라 여기 있는 델타 레이크, 아파치 스파크, ML플로우라고 되게 필드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오픈소스 프로젝트들이에요. 그래서 이 오픈소스 프로젝트들을 아키텍처링을 잘 해서 사스 서비스로 만든 거를 제공하는 회사가 데이터브릭스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레이크하우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디서부터 왔냐면 데이터 웨어하우스, 데이터 레이크 이런 솔루션들을 많이 들어보셨죠?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간 다음 넥스트 제너레이션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레이크하우스라는 이 용어가 굉장히 버즈워드입니다. 요즘에 되게 핫해요. 그래서 컨셉을 알고 가시면 그것도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어쨌든 저희가 IT에서 일을 할 거니까.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레이크하우스 플랫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데이터를 만약에 분석을 해서 거기서 인사이트를 뽑아서 내가 이제 써먹겠다. 그러면은 어쨌든 이제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매출로 도움이 되던, 아니면 프로덕트를 더 좋은 걸로 만들던, 아니면 업무하는 에피션시를 올리던 그런 건데, 그거 관련해서 이제 저희 회사에서 좀 잘 정리된 장표가 있어서 이거 보면서 한번 설명드릴게요. X축은 이 데이터에다 적용하는 기술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더 성숙한 기술, 왼쪽에 있는 거 좀 나이브한 거, 그리고 Y축은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기술을 적용해서 인사이트를 뽑은 걸 비즈니스에 도입을 했을 때 아웃풋이 얼마나 나오는지, 이게 경쟁력을 Y축에 놨거든요. 그럼 당연히 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나이브한 어떤 분석 기술을 적용했을 때보다 되게 고차원적인 기술을 적용해서 뽑은 인사이트가 매출에 더 도움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왼쪽부터 한번 봐볼게요. 데이터를 모아서 정제해서 정형화된 리포트를 뽑는 거, 그리고 애드호크하게 쿼리 분석하는 건 저희가 예를 들어서 매출 데이터를 모았어요. 근데 서울에 있는 30대 남자가 얼만큼 사는지 이런 식으로 그냥 내가 생각해본 인사이트를, 가설을 계속 검증을 해보는 거예요. 쿼리를 사용해서. 그리고 데이터 탐색을 그냥 그런 거 없이 그냥 무작위로 이렇게 여러 데이터 통합해서 분석해 본다든지, 날씨 데이터를 우리 매출 데이터랑 조인해가지고 한번 분석해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확장하는 거.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발생했던 데이터를 모아서 거기서 통계적으로 인사이트를 뽑는 거예요. 우리 회사 제품은 경기도에 사는 30대 여성들이 좋아하는구나,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쪽에 더 포커스해서 마케팅하면 되죠. 근데 여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분석이에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어서 예측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좀 미래지향적인 그런 쪽으로 넘어가고 있잖아요. 넘어갔죠. 이미 넘어갔고 그렇게도 많이 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렇게 잘라서 데이터를 모아서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파악하는 거는 요 정도의 파급력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매출에 요 정도 도움이 되는데 미래를 예측하는 모델을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일어난 일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이제 판단한다든지, 자동으로 그 대응이 의사결정이 되게 최적의 의사결정이 되게 이런 식으로 오른쪽으로 가면 더 큰 파급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에서는 당연히 오른쪽으로 가고 싶어 하겠죠.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왼쪽에서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기업들이 다 봐, 이제 AI를 도입해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했었고 지금도 활발하게 오른쪽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요 데이터 성숙도 커브를 기억해 주신 상태에서 그럼 데이터브릭스라는 회사가 왜 나왔는지, 우리가 제안하고 있는 이 레이크하우스라는 이 컨셉, 이 플랫폼이 기존에 있던 어떤 문제를 해소하는지를 간단하게 한 번 더 설명 더 드려보겠습니다. 조금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이게 좀 데이터를 다뤄보신 분들이면은 아 맞아, 레이크도 구축해야 되고 웨어하우스도 구축해야 되고 BI 툴도 붙여야 되고 머신러닝 모델 개발하는 환경도 붙여야 되고 이런 게 좀 와닿거든요. 근데 또 우리 나중에 커리어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미리 알아두면 좋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데이터를 분석을 할 거예요. 매출 데이터가 조금 있을 때는 엑셀로 돌리면 돼요. 근데 이게 엄청 많아지면은 엑셀로 그 로우 수가 한정이 돼 있잖아요. 막 10년치, 20년치, 막 이마트 24처럼 분점이 되게 많은, 이 브랜치가 되게 많은 데서는 하루에 얼마나 많은 로그가 쏟아지겠습니까? 이 엑셀로 처리가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거 잘 빨리 하려고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구축을 해요. 저쪽에 이제 정형화해서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그 BI 툴,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툴을 붙이면 뭐 이렇게 애독하게 쿼리도 날릴 수 있고 대시보드도 예쁘게 뽑아서 그날 매출 막 실시간으로 볼 수 있고 세그먼트 나눠서 뭐 이렇게 이제 많이 하시고, 근데 막 빅데이터 시대가 열렸어요. 이제는 정형화된 데이터뿐만 아니라 막 비디오나 오디오 이런 것까지 다 합치고 양도 엄청 많은 데이터로 분석을 해야 된대요. 웨어하우스에 넣으면은 엄청 비싸거든요. 저 솔루션 자체가. 그래서 이제부터는 데이터 레이크에 이걸 정형화해서 데이터를 넣는 게 아니라 그냥 파일 형태로, 저희 뭐 S3나 뭐 오브젝트 스토리지 이런 데 보면 엄청 싸잖아요. 그러니까 저렴한 비용으로 레이크를 구성을 해요. 그래서 파일로 다 때려서 집어넣고 그걸 가지고 이제 머신러닝 모델에 피딩할 뭐 트레이닝 데이터셋을 뽑는다든지 이런 작업을 합니다. 그러면 한 회사에 필요한 솔루션이 이렇게나 많아져요. 일단 통계 분석해야죠. 과거에 대한 통계 분석해야 되니까 웨어하우스 구축하고 유저 인터페이스,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툴 붙여야 되고, 근데 우리 빅데이터도 해야 되니까 레이크 구축하고, 그럼 이제 레이크에 들어있는 데이터 가지고 머신러닝 모델 개발하고 그 안에 있는 데이터 뭐 이렇게 마사지하고 이런 작업하는 또 데이터 사이언스 관련된 유저 인터페이스 툴. 그러면 저희가 원본 데이터를 그대로 쓰지 않거든요. 뭐 대시보드를 만들던 머신러닝 모델에 피딩을 하던 정제를 해야 돼요. 그런 데이터 엔지니어링 하는 과정을 매일 아침마다 사람이 손으로 할 수 없잖아요. 그럼 자동화하는 오케스트레이션 툴도 넣어줘야 되고, 그리고 저희가 이 데이터를 구성만 해놓으면 안 돼요. 회사 안에서 또 쓰려면은 뭐 누구는 이 데이터를 액세스 해도 되는지, 아니면 이 테이블을 누가 조회를 했는지 업데이트 했는지 이런 오딧 로그 같은 거, 이런 것도 또 거버넌스 툴도 따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하나의 조직에서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도 이렇게 많은 솔루션들이 사용이 되고,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이 일단 두 개로 나눠져 있죠. 그러니까 사일로 발생하는 거고 두 개 싱크 맞추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데이터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되고, 또 머신러닝 하시는 분들이 사용하는 인터페이스 시스템 따로 있고, 그리고 데이터 엔지니어링 하시는 분들, BI 관련된 워크로드 하시는 분들 사용하는 시스템이 다 달라요. 우리 같은 회사에서 같은 데이터 가지고 일하는데 이 툴마다 용어가 다 다르잖아요. 컨셉도 다르고 소통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머신러닝 하는 사람이어서 뭐 데이터 엔지니어링 하시는 분한테 이렇게 데이터를 말아주세요라고 요청을 했는데 실제로 어떤 데이터를 썼는지, 그리고 내가 요청하는 게 그분의 가슴에 와닿지 않아요. 왜냐하면 쓰는 툴이 너무 다르니까, 용어가 너무 달라서. 그래서 그런 데서 오는 생산성 저하, 이런 게 현재 이 필드에서 이제 많이 발생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왜냐면 이런 시스템 다 필요하니까. 돈 많은 회사는 괜찮아요. 그냥 웨어하우스에다가 다 때려 넣으면 되니까. 근데 그렇게 돈 많은 회사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있었고,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나온 컨셉이 레이크하우스입니다. 이 레이크하우스 컨셉은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가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웨어하우스에 데이터를 넣으면 장점이 물론 있지만 레이크처럼 비정형 데이터나 반정형 데이터 커버가 안 돼요. 근데 이 오브젝트 스토리지, 데이터 레이크 같은 경우는 여기는 정형, 반정형, 비정형 다 넣을 수 있거든요. 그럼 모든 데이터를 이제 두 개의 서로 다른 플랫폼에 저장하는 게 아니라 이 데이터 레이크에 몽땅 다 집어 넣으면 해결되는 문제 아니냐. 그죠? 그러면 저희가 두 개, 웨어하우스랑 데이터 레이크 두 개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그렇게 두 개를 썼던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은 웨어하우스가
가지고 있는 특수한 기능들이 있거든요. 이 레이크에서는 커버되지 않은 트랜잭션이라든지 그러니까 데이터에 대한 어떤 그 퀄리티를 그 보장하는 기능들이 웨어하우스는 솔루션 자체에 탑재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솔루션이 있는 거거든요. 레이크는 그걸 못해요. 그러니까 레이크가 있더라도 웨어하우스를 구축을 했었는데 레이크하우스 컨셉 같은 경우는 데이터 레이크에 들어있지만 마치 웨어하우스에 들어있는 것처럼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또 해소됐죠? 저희가 웨어하우스를 따로 굳이 넣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레이어를 사용해서 이제 레이크에 데이터가 들어있지만 얘가 마치 웨어하우스에 들어있는 것처럼 처리를 해주는 이런 기능을 제공하고 또 기존의 그 거버넌스, 보안 모델 같은 경우도 웨어하우스라는 회사에서 만든 액세스 컨트롤, 레이크 회사에서 만든 액세스 컨트롤 다 달라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하나로 통합을 하면 파일에 대한 액세스 컨트롤이든 테이블에 대한 액세스 컨트롤이든 하나로 합치면 또 문제가 해소되는 거죠. 그리고 또 유저 인터페이스. BI 하시는 분들은 BI 툴 써요. 근데 머신러닝 모델 개발하시는 분들은 뭐 주피터 환경을 쓰실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서드파티 그런 회사 솔루션들도 많이 있거든요. 데이터 이쿠나 뭐 이런 거를 쓰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데이터와 관련된 모든 워크로드를 하나의 유저 인터페이스에서 할 수 있게 해주면 우리가 아까 앞에서 봤던 웨어하우스, 데이터 레이크, 뭐 BI 툴, 머신러닝을 위한 유저 인터페이스, 가버넌스 모델 다 각자 따로따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의 플랫폼에서 다 끝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레이크하우스 컨셉이고 이거를 현실로 이제 만들어낸 회사가 데이터브릭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데이터브릭스는 퍼블릭 클라우드 위에서 동작하는 데이터 분석 플랫폼입니다. 저희는 온프레미스는 없고요. 그래서 이 3사 퍼블릭 클라우드 다 지원하고 있고 데이터 레이크 그러니까 퍼블릭 클라우드의 오브젝트 스토리지의 데이터를 다 집어넣어요. 파일 형태로. 그리고 델타 레이크라고 하는 그 스토리지 레이어거든요. 이 레이어를 사용해서 비록 데이터가 레이크에 저장돼 있지만 마치 웨어하우스에 저장돼 있는 것처럼 굉장히 빠르게 쿼리할 수 있고 또 이제 정형화해서 데이터 집어넣을 수 있고 트랜잭션 같은 거 보장하고 버전 컨트롤 할 수 있고 데이터 백업할 수 있고 이제 이런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획기적이죠. 그리고 유니티 카탈로그라는 보안 모델이 있어요. 이 보안 모델은 아까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웨어하우스는 테이블로 데이터를 관리하고 그리고 레이크는 파일을 이제 관리를 해요. 액세스 컨트롤 할 때. 유니티 카탈로그는 그런 거 다 하나의 모델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한 번만 배워서 모든 테이블이든 그리고 파일이든 그리고 심지어는 그 머신러닝 관련된 업무 하시는 분들이 뽑은 피처 셋이든 아니면 이미 개발이 완료된 모델이든 트레이닝이 완료된 모델이든 이런 거에 대한 액세스 컨트롤 하는 API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편하겠어요. 원래는 각각의 플랫폼에서 그런 보안 모델 관련해서 따로 학습했었던 거를 이제 하나로 통합을 하는 유니티 카탈로그. 그리고 저희가 웹 베이스 유저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유저 인터페이스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돼요. 데이터 엔지니어링 하는 사람이든 BI 대시보드 만드는 사람이든 뭐 머신러닝 모델 개발하는 사람이든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말이 똑같은 거예요. 그 메뉴 들어가서 보시면 원하는 데이터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데이터 사일로 그리고 그 유저 인터페이스가 달라서 생기는 사일로들이 굉장히 빠르게 해소가 됩니다. 그래서 고객 사례들 같은 거 보면은 뭐 금전적으로도 많이 도움이 되는데 왜냐면 두 개를 써야 했던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했으니까 이제 금전적으로도 굉장히 이득이 있지만 이거보다 더 좋은 플러스로 좋은 부분이 사용자들이 우리 회사 안에서 데이터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툴이 단일화되다 보니까 이 커뮤니케이션 코스트가 굉장히 줄어들었다라는 부분이 또 하나의 장점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면 그럼 데이터 엔지니어링 하는 거, 뭐 BI 관련된 거 다 이 데이터브릭스가 제공하는 레이크하우스 플랫폼에서 할 수 있구나. 그럼 기존에 우리 회사가 잘 사용하고 있던 DW나 BI 툴, 뭐 레이크나 그 머신러닝 관련된 툴들 이런 거를 다 버리고 데이터브릭스로 와야 되냐라고 오해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이터브릭스라는 회사의 뼈대가 된 프로젝트들이 오픈소스 프로젝트였잖아요. 그래서 회사 자체가 되게 개방된 거, 오픈 에코 이런 거를 엄청 지향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브릭스 플랫폼을 사용하시면서 우리 회사는 BI 툴로 파워 BI나 뭐 태블로를 엄청 헤비하게 쓰고 있다. 그러면은 그 부분은 그냥 선택적으로 쓰시면 돼요.
데이터브릭스라는 플랫폼 자체는 모든 걸 염두에 뒀거든요. 그래서 커넥터를 굉장히 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쓰시던 데이터 인제스션 하는 파이프라인이든 아니면 오케스트레이션 하는 툴이든 아니면 BI 관련된 툴이든 뭐 머신러닝 모델 개발하고 관리하는 툴이든 다 웬만큼 우리가 들어본 툴이면 다 연동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저 원래 여기까지만 하거든요. 레이크하우스 발표하면.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테크 백그라운드가 있으니까 조금 더 깊게 가볼게요. 요게 지금 데이터브릭스라는 인프라를 누군가가 구축을 해놓으면 유저가 실제로 보는 UI예요. 그래서 이거 그냥 웹 베이스거든요. 웹 서비스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빅데이터를 저희가 스파크가 코어예요. 그 컴퓨팅 리소스가. 그래서 스파크 사용해서 빅데이터를 분산 처리를 굉장히 빨리 편하게 할 건데 이 과정 자체가 뭐 콘솔에 붙어가지고 아니면 이렇게 VI 해가지고 그런 그 스크립트를 작성하시는 게 아니라 이 GUI에서 다 끝낼 수가 있습니다. 웹 베이스니까 네트워크만 되면 아주 구린 그 성능의 노트북에서도 엄청난 작업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컴퓨팅 리소스는 클라우드 쪽에 보내져서 할 테니까. 그래서 여기 좀 작게 됐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BI 관련된 워크로드들을 위한 메뉴들 그리고 데이터 엔지니어링 그리고 머신러닝 이렇게 또 섹터들을 다 나눠놨어요. 그래서 원하시는 데이터와 관련된 업무를 하나의 UI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 그래서 조금 아랫단을 보시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데이터브릭스는 그 퍼블릭 클라우드 위에서 동작하는 거라서 이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저희가 만약에 인스턴스 하나 받아서 쓰려면은 어떻게 하죠? 저희 어카운트를 먼저 만들잖아요. 뭐 애저든 AWS든 어카운트를 만들어서 UI 들어가서 VM이나 뭐 EC2를 하나 선택해서 띄우죠. 그거랑 유사한 컨셉입니다. 그래서 퍼블릭 클라우드에 실제 데이터브릭스를 사용하실 분들의 어카운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브릭스의 어카운트가 있어요. 왜냐하면 유저가 사용하는 그 UI가 그냥 웹사이트거든요. 그럼 이 웹사이트를 운영할 백엔드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백엔드는 데이터브릭스의 퍼블릭 클라우드 어카운트 밑에 있는 리소스를 사용하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데이터나 실제 그 스파크 클러스터가 돌아가기 위한 컴퓨팅 리소스는 고객의 어카운트 밑에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장점이 있냐면 만약에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회사가 퍼블릭 클라우드 쓰실 것 같아요. 그죠? 개발하고 서비스 디플로이 할 때 거의 AWS나 애저 사용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미 데이터가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들어있으면 별도의 마이그레이션 작업 없이 그냥 바로 데이터브릭스에 연결해서 쓰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일반적으로 솔루션을 도입하면 그쪽 회사로 우리 데이터를 보내는 작업이 첫 번째 단계거든요. 대부분. 뭐 안 그런 회사도 있지만 하지만 데이터브릭스 같은 경우는 이제 고객의 자산이 그냥 고객의 어카운트 밑에 있어서 마이그레이션 하는 비용이나 공수도 이제 없고 그 다음에 보안적으로도 더 이제 안전하다. 왜냐면 밖으로 나오지 않으니까 데이터가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데이터브릭스 관련돼서 얘기를 했고 이제 거기 제목에다는 안 넣어놨는데 어떻게 보면 데이터브릭스라는 회사가 일반적인 어플리케이션 개발하는 조직도 있지만 외국계 벤더 회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외국계 벤더 회사를 다니고 있는 저도 이제 개발자 비슷한 걸 하다가 이제 커리어가 이쪽까지 오게 됐는데 뭐 이런 쪽에서는 어떤 롤들이 있는지 어떤 커리어로 가면 내가 이런 직군도 한번 터치해볼 수 있겠구나 라는 걸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좀 한 5분 정도 짧게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분을 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좀 데이터 분석에만 제가 타겟을 했었거든요. 근데 뭐 다른 쪽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솔루션을 사용하죠. 개발하실 때 많이 쓰는 솔루션이 어떤 게 있을까요? 데이터베이스 어쨌든 필요하죠. 저희가 뭐 회원가입을 하던 뭐 이런 거 있을 때 데이터베이스 무조건 쓸 건데 뭐 오라클 도입해서 쓰시는 분도 있을 테고 아니면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네이티브 서비스 쓰실 수도 있죠. 그래서 거의 대부분은 일단 고객, 내가 그 솔루션을 사서 우리 회사에서 서비스 개발할 때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제 고객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계신 분들은 직접 네이티브 서비스를 활용해서 사용하는 방법까지 내가 학습해가지고 직접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고객분들 같은 경우는 이 서비스가 좋은 건 알겠는데 이 솔루션이 좋은 건 알겠는데 우리 회사 안에는 그런 인력이 없어. 그러면 이제 외주를 하죠. 그래서 이제 SI 업체분들이 오셔가지고 이제 그 솔루션을 가지고 그 고객이 원하는 니즈에 맞춰서 구축을 해줘요.
그러면 이제 구축이 끝나고 나거나 아니면 이제 활용하는 것까지 고객을 이제 도와서 하게 되고, 그럼 실제로 그 서비스를 만드는 회사가 있을 거잖아요. 그걸 이제 솔루션 벤더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 SI나 고객 이쪽에서 일하는 게 좀 익숙하실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고객이 많으실 것 같아요. 개발을 직접 하신다고 하면은.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고객의 입장으로 어떤 데이터 분석하는 솔루션을 써본 경험도 있고, 그렇게 쓰다 보니까 이제 주변에 있는 다른 회사에서 우리 회사도 너가 했던 그런 분석하는 거 똑같이 해보고 싶은데 혹시 우리 회사에 구축해줄 수 있어? 우리 회사는 그거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라고 했을 때 제가 SI성 일도 했었어요. 그러면 저한테 외주를 주시면 제가 원하시는 뭐 데이터를 수집해서 엔지니어링하고 대시보드에 띄우는 것까지 만들어 드릴게요. 이 솔루션 사용해가지고 저는 그거 빨리 할 수 있거든요.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SI 업무를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지금 현재는 고객으로 쓰다가 그리고 SI성 업무에 활용하던 솔루션을 만드는 회사로 이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세 가지 생태계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솔루션 벤더사에 다니는 저의 입장에서 SI 업체들은 파트너사예요. 그래서 제가 고객한테 다이렉트로 팔 수도 있어요. 이 솔루션을 제가 지금까지 레이크하우스 플랫폼이, 데이터브릭스의 레이크하우스 플랫폼이 얼마나 좋은지 굉장히 열심히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 분석하시는 분이 쓰고 싶다 저 솔루션, 그랬을 때 그냥 솔루션 벤더한테 얘기해서 고객이 직접 가지고 와서 내가 구축해서 잘 써볼게요,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그게 아니라 너무 좋은데 내가 써보고 싶은데 스스로 할 엄두가 안 난다. 그럼 이제 SI 업체분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분들을 솔루션 벤더에서는 파트너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100% 모든 롤을 커버하는 건 아니에요. 외국계 벤더에, 솔루션 벤더 회사에 롤이 이런 게 있다. 그러니까 이제 전부는 아닌데 제가 아는 만큼 한번 이제 세그먼트 해가지고 리스트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일 처음 커리어는 화이트박스 테스트 하려면은 테스트 케이스 개발해야 되거든요. 그 개발자였어요. 그 일 하다가 그 다음에 데이터 분석 쪽으로 넘어와서 분석을 해서 결과를 리포팅하는 일을 하다가 그 분석 환경을 구축해주는 일을 하다가 지금은 그 분석 환경을 만드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일해서 커리어를 디벨롭한 사람도 있구나 라는 걸 염두에 둔 상태에서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뭐 퍼포먼스가 개선이 안 된다든지 이 부분에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구축했는데 자꾸 데이터가 빠져. 근데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럴 때 이 데이터브릭스 사내에 있는 컨설턴트들은 기술적인 뎁스가 이렇게 엄청 깊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담당자가 이제 돈을 받고 프로페셔널 서비스를 하는 거죠. 돈을 받고 컨설팅을 해주는 그런 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서포트라고 해서 기술 지원이에요.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하게 뭐 해결될 수 있는, 아까 요거 같은 경우는 막 몇 날 며칠 뭐 4일씩 10일씩 이렇게 구매를 하는 거고,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온라인으로 내가 질문을 내가 이렇게 코드 짰는데 이런 에러가 나는데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가이드를 준다든지 이런 이제 테크니컬한 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객사 하나를 정해서 그 고객사에서 전체적으로 우리 프로덕트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 어느 부분이 아쉬운지, 뭐 확장될 건 없는지 그 팔로우업 해주시는 CSM도, 이거 다 테크니컬 백그라운드 있는 롤들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베리에이션이 크다. 내가 한번 도전해 볼 만한 게. 그리고 제가 이제 이 파트너 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트너 팀에서 그 전략 담당하시는 분이 있고요. 저는 파트너 SA라고 해서, 왜 영업하시는 분들 기술적으로 도와준다고 했잖아요. 저도 똑같습니다. 파트너 전략 담당하시는 분을 기술적으로 도와드리고, 파트너 사이에 있는 엔지니어 분들이 이제 프로젝트 해야 되니까 그럼 데이터브릭스 잘 써야 되잖아요. 그거 이제 이네이블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저도 이제 테크니컬 백그라운드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교육 쪽에서도 솔루션이 쉽지가 않죠. 모르는 사람이 처음에 써보려고 하면은. 그래서 이걸 알려준다든지 아니면 그 교육 과정을 디벨롭하는 그런 이제 또 롤이 있습니다. 그래서 테크니컬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내가 컴공을 나왔다, 내가 컴공 졸업했는데 개발팀에만 나의 커리어를 한정짓지 않아도 된다, 이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되게 재밌는 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쪽도 생각을 해봐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인데, 저희가 6월에 엄청 큰 행사를 해요. 이제 저희 회사에서 하는 거긴 한데
데이터브릭스를 선전하려고 만드는 행사는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가 오픈소스 프로젝트 기반으로 이제 만들어진 회사잖아요. 그래서 이 오픈소스 프로젝트들, 뭐 아파치나 뭐 델타나 이런 ML플로우나 이거 관련한 되게 딥다이브한 세션들, 그리고 전반적으로 데이터 관련된 되게 어드밴스드한 기능들이라든지 아니면 트렌드 같은 거, 이런 것들도 다 이제 포함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많은 세션들이 있어요. 온라인으로 등록하시면은 무료로 그 컨텐츠를 다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되시면은 이제 온라인으로 들으시면서, 물론 샌프란시스코 직접 가시면 베스트인데 저희 할인코드 있으니까 혹시 가시고 싶으시면 연락 주세요. 근데 많이 비싸요. 그래가지고 이거 이제 온라인으로 들어보시고 이제 데이터 관련해서 앞으로 트렌드가 이렇게 되겠구나 라는 거를 미리 또 공부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발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한번 하나 정도 해볼까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어제 안 그래도 지인분 통해서 데이터브릭스를 처음 들었는데 이렇게 강연을 듣게 돼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요. 혹시 국내사 중에 좀 데이터브릭스를 활용하는 사례가 있으면은 좀 레퍼런스로 소개해 주실 수 있을지. 네네. 저희가 또 얼마 전에 국내에서 행사를 했었어요. 거기서 뭐 이마트24나 이런 회사들, 데브시스터즈 이렇게 실제로 발표해 주셨거든요. 제가 그 사이트를 알려드릴게요. 저희 밖에 부스, 제가 하나 빠뜨렸는데 요거 온라인 레지스트레이션 하시고 저희 들어오는 입구에 데이터브릭스 부스가 있어요. 그쪽 오시면 아주 작은 소정의 선물을 드리고 있으니까 좀 등록하시고 이제 선물 받아가시면 좋고, 오시면 바로 안내해 드릴게요. 20분에 제가 딱 끝냈습니다. 너무 뿌듯하네요. 감사합니다.